했던 이슈입니다. 김포에서 공무원 한 분이 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죠. 오늘은 그 이슈를 다루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들여다 볼수록 너무 속상하고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지난 3월 5일 날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한 거거든요. 인터넷 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5일 인천 서구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김포시청의 구급 공무원 A씨가, 이 A씨는 37살의 공무원이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공무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된, 그러니까 공무원이 좀 늦게 된 분이에요. 근데 그 관계자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인터뷰는 그래요. 본인이 회사 다닐 때 타지를 많이 갔다, 타지.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있으려고 일부러 공무원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소리를 버린 거죠. 그분이 맡았던 부서의 일이 어떤 일이냐? 도로 긴급 보수 및 도로 피해 보상 등의 업무를 본인이 맡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9일 날 김포 한강로 가가 방면에서 그 포트홀 긴급 보수 공사가 있었대요. 포트홀 긴급 보수 공사. 이 긴급 보수 공사를 아마 그 공무원 주무관이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하나 봐요. 근데 돌아가신 공무원이 이 담당이었다는 거지. 포트홀 긴급 공사 29일 날. 이것 때문에 길이 엄청 막혔대요. 포트홀이 뭔지 아시죠? 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난 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자동차 가는데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아마 도로에 이런 포트홀이 생기고 이거를 보수하지 않으면 또 보수하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가. 그래서 이런 거 포트홀이 있으면 바로 보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 29일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날 보수공사가 들어간 거야. 그런데 보수공사 하면서 차로가 3개인데 3개 중에 2개를 공사하고 하나로만 다니니까 차가 당연히 막히는 거죠. 막히니까 그때 막힘을 경험하면서 화가 난 운전자들이 부동산 카페가 있어요. 꽤 유명한 그 부동산 카페에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여기 지금 길 막히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부지런한 이 민원인들은 김포시청 들어가갖고 이 담당자가 누군지를 막 찾은 다음에 들어가면은 사진도 있고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캡처해가지고 인터넷 카페에 올려가지고 이 실명, 소속부서, 전화 올려놓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올린 그 글을 보면 뭐라고 썼냐?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암흑의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고요. 암흑의 주무관 욕하면 안 되죠? 도로 재난 상황을 만든 담당자 부서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공무원, 시공사와 어떤 관계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주무관이 이거 공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당연히 차가 막힐 수 있지? 근데 공무원은 퇴근했다는 거야. 그럼 퇴근하지. 퇴근 안 해? 공사하는 내내 그러면 시청에서 남아가지고 공사 진행 상황 듣고 같이 있습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야. 자기는 공사하기 때문에 차가 막혀갖고 서 있는데 공무원은 퇴근해가지고 집에 갔다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야. 이게 기분 나쁠 일이야? 화가 날 일이야?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공무원한테 지난 5일 날인가요? 하루에 막 50통 이상 전화가 와가지고 욕설을 하고 난리를 폈다는 거죠. 그냥 무시를 하면 좋았을 걸.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이제 동료한테도 뭐 민원이 무섭다 그렇게 하소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것 때문에 아주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지만 이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고인이 민원인들의 항의에 심적으로 힘들어했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댓글 하나 갖고도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댓글 하나에 나에 대해서 욕설 하나 올라오는 것만 있어도 사람들이 나 신경 안 써. 난 이런 거 뭐 나 쿨한데 그런 거 나는 아무 신경 안 써. 신경 안 쓴 사람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욕하는 문자 이 댓글 하나 있으면 이거 신경 엄청 쓰이고요. 이게 많으면 진짜로 막 이 뭐라고 할까 이 불안함, 이 마음의 어려움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방송에 댓글에 나쁜 욕설 같은 거 올라올 때 있단 말이야. 저 욕하는 거. 그럼 저도 막 기분 나쁘고 저는 이걸 어떻게 푸냐? 같이 욕하는 걸 푸는 거 같이 욕하는 걸로. 이 개새끼. 저는 댓글 달아요. 욕하면서. 이걸로 푸는 건데 이렇게 못 푸는 사람들은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야. 댓글 하나라도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니까요. 근데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로 온갖 욕설부터 시작해갖고 해보세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사람 마음은 거의 진짜 유리 같아, 유리. 이 깨지는 거야, 그냥. 개새끼들. 카페에서 캡처한 건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하면서 요렇게 그 담당 공무원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좌표가 찍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따가 전화해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잘못했어? 만약에 이 공무원이 공사 지시 안 했으면요 또 공사 안 한다고 지랄했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저께 기사입니다. 3월 8일 날. 시청 앞 발인, 악성 민원, 이렇게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9일 방송이니까 어저께가 이 김포 공무원 그 발인하는 날이었어. 발인하는 날. 지금 이렇게 계신 분은 어머니. 아래 밑에 보면 어머니래요.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기사에 보면은 A 주무관이 이전 회사에 다닐 때 타지 근무가 많아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뒤늦게 공무원이 됐다고 합니다. 잘못된 행정 비판한 것뿐. 김포 공무원 사태 후 올라온 글. 이게 참 패턴이 똑같아. 서희초 초등학교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서희초 초등학교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올린 글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서희초 선생님 죽음에 사실 분노했던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조문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기들 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조문을 삼가해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글에 올라왔죠. 오히려 뻔뻔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했거든요. 근데 김포 공무원 이렇게 목숨을 버린 다음에도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이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셨고 그 당시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피해를 겪으신 분은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 길이 막히면 화가 나지. 근데 화가 난다고 이렇게 담당 공무원한테 다 욕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에 있는 인간이라면 그 공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럼 공사 안 해? 길이 이렇게 파였는데 공사 안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와중에도 아니 공무원이 일을 이따위로 했으니까 욕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게 서희초 선생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작년 9월 달에, 작년 7월 달이죠. 7월 18일 날 서희초 교사가 그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세상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작년에 서희초 교사가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야, 학부형들이 저렇게 진상짓을 하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 저는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갖고 관련된 법도 만들어지고 그랬거든요. 악성 민원. 근데 이게 꼭 교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하는 민원이나 아니면 그냥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하는 민원 다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이번 3월 8일 날 그래서 지금 공무원 노조가 서희초 1년도 안 됐는데 또 공무원 쑤셨다. 악성 민원 대응 강화해야 한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공무원 노조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순진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관련해 지랄방지 책 마련을 촉구했다.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지는 일이 일어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젊은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하고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야. 아니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진짜 좀 불친절하거나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몰라, 개 중엔 또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보통 공무원들, 특히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보통 시청은 말할 것도 없지. 공무원 중에 불친절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새는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갑질을 하고 더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오히려. 본인들이 밖에서 받아온 스트레스를요, 사실은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막 푸는 것 같아.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감정노동 하는 사람들, 감정노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백화점 직원이라든가, 손님을 응대해야 되는데, 응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직장들이 있어. 사실 저희가 사람 아이지 아카데미이고 도서관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을 응대해요. 응대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갖고 갑질을 못해. 당연히 우리가 뭐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여기 오시는 이용자들이 왕이 아니니까 이용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말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직장은 안 그러잖아요. 특히 대기업들 뭐 삼성 뭐 전자 서비스 센터라든가 LG 서비스 센터 그 센터의 직원들 얼마나 친절합니까? 회사에서 엄청 친절하게 하라고 하잖아. 대기업일수록, 백화점일수록. 그런 분들이,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이게 다 악성 민원과 포함된 거거든. 아마 그분들 다 진짜 정신적으로 아마 진짜 멀쩡한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놀란 게? 이게 지금 기사는 나왔고 아직 뭐 100% 긴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요번에 이 공무원에 대해서 신원을 공개해서 자표를 찍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고등학교 교사래요. 교사. 김포 공무원 자표 찍기 사망. 가해자 신상도 지금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티즌 대단하잖아요. 또 가만 안 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고등학교 교사래요. 조금만 검색하면 어디 고등학교에 어떤 교사인지 다 나와. 근데 저는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고등학교 교사래요. 뭐 공업고등학교에서 용접을 가르치는 선생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꽤 유명하더라고요. 왜냐면 여자 교사인데 남자 공고에서 용접을 가르치니까 무슨 잡지에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지금은 이 선생이 블로그라든가 SNS 다 비공개로 전환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잡혀 찍은 사람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대. 알았는데 지금 다 비공개한 거 보니까 맞지 않냐 얘기하고 있는데, 야, 만약에 나는 이 사건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사람들이 심했다 그랬었는데, 만약에 진짜 고등학교 교사가 그랬으면요,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초등학교 교사하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교사들도 각종 민원 때문에, 학부형들 때문에 시달린다며 해요, 많이. 근데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어떻게 괴롭혀야 되는지 더 잘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건가? 야, 나 이 기사를 보고 내 머릿속에 옛날에 봤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영화 한 편이. 어떤 영화냐면 200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핸드폰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박용우 배우가 주연입니다. 박용우하고 엄태용, 엄정화 동생 있죠? 엄태용. 엄태용 요새 왜 방송에 안 나오나 진짜? 엄태용의 방송 많이 나왔었는데 엄태용이 혹시 무슨 잘못한 게 있어요? 요새 진짜 방송을 안 나오는 것 같아. 영화도 안 찍고. 하여간 이때가 박용우하고 엄태용이랑 같이 찍은 영화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엄태용이 그 연예인 매니저예요. 매니저인데 본인이 매니저하고 있는 여자 연예인이 그 뭐라고 할까, 그 섹스 동영상이 찍혔어, 남자한테. 그리고 그 남자가 그거 갖고 막 협박을 하는데, 협박하면서 나 이런 영상이 있다 하면서 그 매니저한테 그 영상을 보냈어. 매니저가 이거 보고 놀란 거지. 이거 어떡하냐?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핸드폰을 분실한 거예요. 분실했는데 그걸 누가 주웠냐? 박용우가 주웠어. 주워가지고 박용우가 이 핸드폰 돌려받고 싶으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 따라 하면서 뭐 3가지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내가 전화할 때는 전화를 공손하게 받아. 공손하게 받아. 둘째, 반말하지 마. 웃기죠? 셋째, 내가 누군가를 지목하면 그 사람 가갖고 두들겨 패. 웃기잖아요, 지시사항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마트 직원이야. 이마트에서 친절한 고객. 그래갖고 엄청난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막 사모님들한테 막 친절하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핸드폰을 주시면서 핸드폰 주인한테 본인이 당했던 이 갑질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주인에게. 야, 나한테 반말하지 마. 너 무조건 나한테 공손하게 전화 받아. 내가 지시하면 누구 때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손님들을 찾아가서 파괴하는 거거든. 골 때리는 영화지. 근데 지금 벌어진 이 일이 난 거의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지금. 어떻게 교사가 저런 짓을 했을까? 근데 봐야겠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근데 지금 이런 식의 기사가 이번에 머니투데이에 나왔습니다. 요새 보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20년 제가 기사를 가져왔지만 2020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도 많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둔기로 공무원들을 막 폭력을 행사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민간인이 누구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기들 수급 지원금이 줄었다는 거야. 실제는 안 줄었는데 자기들은 줄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막 둔기로 팬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지금 2020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꽤 많아요. 전국에서 꽤 많이 벌어져. 최근에도 공무원 협박, 폭행, 악성 민원인 징역 받았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고 해서 공무원 협박한 50대 B씨에게 희령이 선고했다는 거죠. 사회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수급비가 적게 나온다고. 난 이걸 보면서 정말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우리는 보통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을 더 대우하고 그분들의 여건이 더 좋아지는 쪽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한테 가고 공무원들한테 막 고마워 그럴 필요는 없어. 자기들이 걸리면 누리면 돼. 근데 공무원들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갑질을 해요. 엄청난 갑질. 제가 요새 시사광이라고 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그 분들을 만나갖고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자활센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하여튼 뭐 우리 사회적으로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방송을 하는데 그 중에 이거 뭡니까 이 몸이 아픈 분들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거 요양보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장애인들 도와주려고 가서 도와주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제가 물어봤어. 그럼 그분들 이용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냐 물어보면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고 너희들은 나 때문에 돈 버는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한데 수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함부로 했대요. 함부로. 실제로.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갑질을 엄청 잘해. 우리는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 드라마 영화 보면은 아주 부자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직원들의 갑질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를 보죠? 그 실제 기사를 보세요. 공무원들 두들겨 패고 항의하고 난리치는 건 누구냐면요. 상당수 어려운 분들, 어려워갖고 도움 받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요. 이거 왜 그럴까? 그분들이 무슨 뭐 쩔쩔매면서 고맙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자기들 걸리니까 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본인들이 사실은 뭐 사회적 약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죠. 그러면 안 되지.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되지만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막 공무원들 상대를 막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언제 했냐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는 또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활동가. 물론 활동가 중에서도 문제 많은 사람이 많지. 그런데 국가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활동가들하고 막 싸우고 함부로 하고 아니 오히려 자기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좀 지나면은 너가 나 이용해서 지금 뭐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지. 너가 나 이용해갖고 명예 얻으려고 하는 거지. 저도 그런 거 한번 당해봤거든요, 사실.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린 건데 마치 내가 지를 이용해갖고 방송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때 이런 날 보지도 않아요, 그런 인간들은요. 그런데 보통 활동가들은 그런 수모를 다 참으면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거 많거든.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에게 했던 짓거리도 나는 그런 거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비판을 많이 한 거죠. 이게 정말 진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단순히 그냥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악성 민원하고 있다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러다고 있는 상황을 아주 종합적으로 보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많아요. 진짜 사회가 미친 것 같아. 병든 것 같아. 다 사람들이 병든 것 같아. 작년에 공무원 악성 민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공무원 중에 84%가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하죠. 10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월 평균 1회 이상 악성 민원 받는 사람이 70%. 70%. 56%가 이직하고 싶대요. 근데 그 이유가 보수 문제도 있지만 악성 민원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옮기고 싶다. 뭐 그런 분이 많다고 합니다. 73%가 월 3회, 27%가 월 4회 악성 민원 받고 있대요. 그리고 악성 민원도 아예 불가능한 민원을 하거나 아니면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밀어넣는 사람들이 67%, 66%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폭설, 폭언, 이런 언어폭력 하는 사람은 53.1%.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거 관련하고 공무원 노조가 이미 작년에도 그 성명을 냈어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 민원인의 권리를 남용하며 쇼핑하듯 폭탄 민원을 쏟아내는 악질 민원인들 처벌해 달라. 이런 사람이 많은가 봐요, 진짜. 아예 민원 넣는 거를 그냥 이 뭐라고 할까? 하루에 업무처럼 하는 사람이 있나 봐. 버릇처럼. 진짜로 악질 민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야, 이거 정말 쇼핑하듯이 폭탄 민원 넣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우리 잘 모르지만 되게 많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게 작년 8월 3일이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공무원 돌아가시면서 이번에 또 성명이 나온 거예요. 3월 6일 날. 도 넘은 악성 민원. 정부는 즉각 대책을 내놔라. 서희초 의사 돌아가셨을 때 이 성명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포 공무원 돌아가시면서 또 성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조금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슈가 되는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누가 죽어야지 관심을 갖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될까? 참 오늘 저도 방송 이거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사실 지금도 법과 규제는 다 있어요. 아예 없지 않아. 있는데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미 다 법은 있어. 우리나라가 무슨 이상한 것도 아니고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규제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회가 각박해지니까 더 심한 것 같아. 각박해지니까.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전 개인적인 생각. 저는 이런 것도 다 물론 이거는 아주 제 주관적인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이것도 다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리고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인들이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고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분위기 만드는 거, 난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해악이 너무 큰 거지. 사람들 정상이 아닌 거야,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히 100%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생각. 사회가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들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또 서희초 의사 사건이 작년 7월 달에 있었고, 그때 우리가 이 악성 민원 진짜 문제 많구나 했었는데, 아니 교사가 좌표를 찍어갖고 공무원을 괴롭혀갖고 죽음으로 몰았다는 게, 그거 아마 그 교사도 그 사람 그냥 좌표를 찍을 때 아마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가갖고 막 괴롭혀서 죽여라,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올린 거지. 홧김에 올린 거야. 그리고 이걸 보고 공무원을 전화하는 사람들도 그냥 내가 전화 한 통 하고 끝나는 거지, 이걸 갖고 막 집요하게 죽어라 그건 아니겠지. 그런데 이런 게 쌓이고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아무도 책임 안 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비판할 수 있지. 공무원이건 누군가 비판할 수 있는데,
내 비판이 제대로 된 비판인가, 내용이건 방법이건 이런 것도 다 한번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걸 어저께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안 좋아갖고 이거는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하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이슈여서 오늘은 이 김포시 공무원 죽음에 대해서 방송을 했고요. 전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우리 그 유족들 분들을 위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마지막 광고 하나 하자면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고 여러분 불필요한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데 보장은 겹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거나 하는 것들 점검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가시고 사모님 방송 부족한 거 많지만 더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그리고 시청료 그리고 월 세트기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사모리가 더 뭐랄까 방송을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 많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라견민님, 블룽블링님, 정종욱님, 프리처러님, 또 박칼로레님 감사합니다. 류혜경님, 이초코조아님, 1번 직자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